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이제 금호석유의 그 박찬구 쪽,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 수비를 해야 되는, 수비 쪽에서, 공격자 측이 아닌 수비자 측에서, 주주총회 소집과 그리고 소집 결의, 그리고 참고 서류를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선 금호석유화학 홈페이지에서 IR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들어가 보면 지속 경영 가능을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 측이 박철환 쪽에서 회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회사 쪽,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되는 박창구 쪽에서 내용을 쓴 겁니다. 뭐 처음에 과거 경영 성과 평가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뉴비전 및 성장 전략은 뭐 전기차 한다고 뭐 써놓은 것 같아. 전기차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출을 하겠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핵심은 이제 주주 제안에 대한 당사 의견인데 상대편 쪽에서 이제 주주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자사주 소각입니다.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이 공격자 측에서는 그 자사주가 추후에 이제 의결권으로 부활하는 어떤 백기사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공격자 측에서는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되는 건데 회사 측에서는 그 금액이 한 1조 이상의 금액이다 보니까 그 섣불리 소각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이제 박창구 쪽은 그 자사주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경영권을 지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투자자한테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물론 그 큰 금액을 한 군데서 다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주 제안에서 그 자기들의 어떤 경영 성과는 사실 화학 시장은 업황 때문에 좋아진 것이고 제가 이제 기존의 그 박찬구 쪽을 싫어하는 이유, 싫어하다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유는 이 자사주를 그 어떻게 아직 확정적으로 우리가 뭐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적정 가치를 확보할 때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건 되게 애매한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 반면 이제 박철환 쪽은 이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을 해서 없애버려야 자기 공격자 측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철환 쪽에서의 자사주 소각이 제가 봤을 때 소액 투자자들이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고 이번 소집 결의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집 결의에는 그 자사주 소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당에 관련된 안건도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소집결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빠지면서 그냥 같이 빠진 격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내려서 보면 자기들 이제 사업 잘했다라고 그냥 핑계 대는 거 핑계라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은 잘했죠. 자기들이 그 사업이 이제 그 코로나랑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 덕분에 잘한 건데 동종의 어떤 고무업체들 대비해서 또 잘했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내려가서 보면 이제 시장에서 실망한 부분들은 그 지금 이 내용에서 그 박찬구 쪽을 소액주주들이 그 찬성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사주를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딱 부러지게 우리도 소각하겠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박철환 쪽이 좀 더 소액주주들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비연관 자산들이 정상 가치를 회복하면 매각하겠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언제 정상 가치가 되냐고요. 그게 이걸 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이거를 과거에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비연관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뭐 산 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완전 나중에 값오르면 다시 팔면 되지. 제 생각에는 이걸 샀다는 것 자체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소액주주들한테는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회사가 관련된 사업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 부동산 싸게 샀다라고 지금 써놨더라고요. 아니 그 부동산 싸게 샀다고 자랑하실 거면 그 업을 바꾸셔야죠. 그냥 고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다른 어떤 뭐 부동산 관련된 기업으로 탈바꿈해야지. 이거는 시장에서 뭐 그냥 면피용 어떻게 코멘트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지금 봤을 때 회사 쪽에서 딱히 유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공시 내용에서 제가 좀 재밌었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배당이죠. 배당을 결의를 했는데 이 배당을 지금 잠깐 인터넷이 느려서 공시가 뜨고 있습니다. 배당을 한 4,000원대를 하면서 시가 배당률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 성향을 앞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회사 측에서도 배당에 대해서는 좀 소액주주들을 달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집 결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소집 결의에서 아쉽게도 1호 의안에서 보통주 만원, 11,000원에 우선주 11,100원의 적법성이 그 법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수정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소집 결의가 올라왔고 이 소집 결의가 주주총회 전까지 정정이 될지는 좀 봐야 돼요. 일단 이 시장에서는 이게 정정 공시가 언제 올라올지를 또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당에 대해서 11,000원에 대해서 이게 법원에서 주총 안건으로 넣어라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을 여기 이 서울 2021 카합 20285 이거를 계속 검색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그게 법원에서 송달이 들어오면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그 송달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당일날 바로 그 주주 제한 안건이 11,000원짜리가 지금 추가되는 거죠. 그럼 소액주주들은 이거 다 이쪽으로 그 몰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11,000원짜리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소액주주들이 지금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정관일부 변경의 건입니다. 이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 2-1호와 2-1-1호 그래서 다 차이가 있어요. 소집 공고를 잘 봐야 되는데 박찬구 쪽에서는 이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꼼수를 많이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액주주라면 의결권이 있다면 저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서 그 박찬구 쪽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각자의 어떤 사람들을 선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거 그 자기네들 거가 가결이 안 되면 밑에 거 가결을 안건을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소집 공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선 참고 서류부터 보시면은 참고 서류에 보시면 회사 측에서 그 권유자 의결권에 대한 권유자가 보시면 그 24%가 여기 이제 그 한 팀입니다. 박창구와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의결권 24%를 넘어설 수 있는 의결권을 그 박철환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번에 그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있고 그 직원이 이제 대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행사에 회사에다가 돈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이 있고 정관의 변경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사의 선임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가 있는데 보수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최고 한도액에 거의 근접하게 보수를 주지 않는데 이 중에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은 거의 뭐 박찬구 혼자 가져가죠. 그래서 저는 이 박창구 그분이 나가게 되면은 등기 임원에서 결국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게 50억을 세이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안건을 쭉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는 회사의 어떤 실적을 미리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관 변경을 일단 잘 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제 소집 공고부터, 소집 공고랑 그 참고 서류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집 공고에 보시면은 이번에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부 주주들은 여기 참석해가지고 지금 안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집 첫 번째 이제 주가가 변동될 수 있는 포인트는 그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와서 안건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까지 나와야 주가가 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확실한 거는 결국 박철환 쪽에서의 주주 제한 쪽 관련된 임원들이 들어와야 자사주 소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그 뭐 양립 불가하고 위에서 먼저 선임되면은 밑에 안건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이번에 주주총회가 얘네들이 그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전자투표 했다고 이렇게 뜨는데 전자투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 보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자투표 하면은 소액주주들이 박철환 쪽에 이제 다 손들까봐 이 회사에서는 전자투표 도입하지 않고 그냥 이제 표대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은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그 공격자 측이 다 거의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투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밑에 있는데, 여기 이제 주총 목적에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참고 서류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제가 참고 서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선임은 어차피 뭐 각자 필요한 사람들 선임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친한 사람들 다 넣는 거라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된 임원들의 절반 이상을 장악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에서 이게 회사 측에서 제공한 건데, 회사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보통은 대표이사 회장인데 이사회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회에서 지금 분리 안건, 그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박찬구가 표면적으로는 의장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이사회 의장에서. 근데 그 의사회 의장이 불가피하게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딴 놈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의장이 누구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을 하는 거죠. 이사회. 그리고 이제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거해서 의장은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삭제해버렸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무조건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박창구 쪽은 어떻게 하느냐? 주주총회 전전날에 이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 이사회를 이제 이틀 전에 통지를 하니까 이틀 전에 이제 이사회 소집한 다음에 이사회 의장을 박찬구는 자기 쪽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맞춘 거잖아요. 대표이사인 본인이 이사회 의장은 아니지만 자기랑 친한 사람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데 그 이사회 의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박철환 쪽에서 사람들이 선임이 되더라도 소집을 안 해버리면 이사회 소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구를 했죠.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에 이틀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전원 동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정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만 소집을 하게 하면서 이 의장을 자기 쪽 사람으로 박찬구는 선임을 해서 이사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수비자 측의 어떤 내용이고, 공격자 측에 대한 정관 변경도 같이 보시려면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여기 뭐 내용이 되게 많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거는 정관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실적이야 어차피 뭐 다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보실까요? 이사회 아까 여기 있죠. 이거는 회사 측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뭐 경영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막 앞만 둬봤자 어차피 자기 사람들 가지고 두는 거라서 의미가 없고, 여기는 이제 박철원 주주 제안입니다. 이제 공격자 측이죠. 공격자 측은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회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로 이제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이번에 선임하는 사회이사들이 대부분 박철원 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총 5명이 임원이 바뀌는데 4명이 지금 사회이사로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철원 쪽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이사를 통해서 의장으로 선임을 해서 이사회를 컨트롤해야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안건이 이사회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1호 의안은 통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안건 2-2-1호 의안 중에서 박철원 공격자 측에서 주주 제안을 한 이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 내부거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부거래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나 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내부거래를 이제 막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투명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여기 내부거래위원회에 박철원 주주가 이제 주주 제안을 했죠. 계열회사 간의 매각이나 편입에 대한 거래를 심사한다라는 건데, 이거 다 심사하면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관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앞으로는 내부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정관에 있는 순간부터는 이 내부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를 승인을 했을 때 만약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건 바로 빼도 박도 못한 배임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절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변경 후에서도 보상위원회도 아니 왜 이렇게 돈 많이 가져가냐, 쓸데없이, 이런 걸 통해서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사회이사가 결정해야 된다. 지금까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님이죠. 회장님은 연간 보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사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퇴직금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박철원 쪽의 주주 제안은 자신들이 이제 선임하는 사회이사들의 힘을 싣고 그 사회이사들을 통해서 이사회 의장이 되고, 그 이사회 의장이 되어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안건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사주 소각을 만약에 기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박철원 쪽이 이번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박철원 쪽에서 선임하는 사람들이 다 선임돼야 되고, 정관도 박철원 공격자 쪽에서, 상무가 공격하는 쪽에서 이제 올려놓은 정관 변경 안건이 다 통과되어야 다음번에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호석유화학의 주가가 지배구조의 어떤 개선으로 올라가려면은 자사주 소각의 핵심인데, 결국 박철원 공격자 측이 승리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 거고, 그 확인이 되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안건들 중에서 배당에 관련된 안건이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크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소집결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소집결의를 보고 박철원 쪽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이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박철원 쪽이 정말 승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이제 이 박철원 쪽에서 승리하자마자 바로 주가는 자사주 소각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뻥 튀어버린다면
뭐 그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사주 소각이 어떤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제가 지금 연기금이죠. 연기금의 어떤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가 개최하기 전에 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박철환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가 나오면 주주총회가 되기 전에 사볼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연기금이 이제 박철환 쪽에서 그러니까 공격자 측을 손을 들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번 주총은 그냥 바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마 서로 엄청나게 연기금의 그 로비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참고 서류에는 그 대리 행사 권유를 하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이 참고 서류는 그 박찬구 쪽에서 회사를 통해서 제출한 거라서 여기는 뭐 우리 그동안 잘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손대놨다. 근데 자사주 소각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자사주 소각은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보고 좀 우리 쪽 편 좀 들어달라. 회사 쪽 들어달라. 우리 주당 4,000원 정도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그 박철환 쪽이 공격자 측에 참고 서류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격자 측의 참고 서류가 주총 2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총 소집 공고가 올라온 상황에서 뭐 3월 10일 내일 정도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 참고 서류에 만약 시장을 또 뒤흔들 만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면 주가가 또 한번 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더 많은 내용들을 적을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긴 하고 이미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대로 그 자기들이 임원이 되면은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뭐 더 센 거를 적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참고 서류에 그런 내용을 적을 수는 있겠죠. 우리 쪽 사람들이 정관이 변경이 되고 등기 임원으로 선임이 되면 그 즉시 이사회를 열어서 자사주 소각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겠다라고 참고 서류에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무조건 그 박철환 쪽으로 해야겠다. 두리뭉실하게 회사에서 자사주 뭐 어떻게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헛소리 믿을 사람들은 없으니까 자사주 소각을 해야 경영권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시키는 안건을 바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참고서류 내용이 있다면 주가가 또 한번 위로 튈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연기금의 어떤 향배입니다. 연기금에서 의결권 자문위원회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투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의결권 자문위원회 통해서 이제 내용이 밝혀지면 시장에서는 거의 뭐 승패가 정해지는 상황이 이제 흘러갈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박철환 쪽에서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튈 수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주가가 미리 가버리면 그건 자사주 소각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버린 거라서 실제 주주총회 소집 결과가 나올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30%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자사주 소각을 이미 반영을 한 주가이기 때문에 주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주가가 연기금에서 어떻게 의결권에 대해서 활용을 뭐 예를 들어 박철환 쪽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면 그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그 타이밍에 주가가 들썩들썩 할 텐데 왜냐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주주총회 하고 있는 결과 보고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테니까 반대로 또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당일날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그건 그 공격자 측 박철환의 승리냐 패배냐 그게 이제 거의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이 자사주 소각까지 가더라도 사실
20-30% 먹는 게임인데, 물론 이걸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한 달 이내에 이제 20-30%를 먹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이 불확실성들이 꽤 있죠. 첫 번째 키워드인 우선 연기금의 어떤 의결권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전에 우선 박철환 쪽에서의 참고 서류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올지, 그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